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격국 용신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와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비식재관인이 있는데요. 네, 비견겁재, 그다음 식은 뭘까요? 식은 식상이죠. 식신상관. 네, 재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편재, 정재. 네, 관은 뭐죠? 네, 관성은요? 네, 편관, 정관. 네, 인성은 뭘까요? 그것도 편인, 정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식재관인의 형태로 이제 순환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자,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 월지에, 월지에 어떤 십신, 어떤 십성 또는 육신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정제가 있다. 그러면 정제격. 자, 여기에 십신을 읽어봤더니 정관이 있더라. 그러면 정관격이 되는 거죠. 이 밑에 뭐 상관이 있다. 그러면 상관격이 되는 것이고요. 식신이 있다. 그러면 식신격이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이를테면 칠살이 있다. 그럼 칠살결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록이 있다. 네, 그러면 건록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월지가 그 사람에게 가장 커다랗게 영향을 준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례차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관격부터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겠는데 그 전에 성격과 파격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격, 파격. 성격이 되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파격이 되면 안 좋은 것 같은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예,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그다음 순조롭죠. 아무래도. 예, 그런데 파격은 좀 인생이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이지 뭐 파격이라고 해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파격도 충분히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정관격을 볼까요? 예, 정관격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 정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팔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관격은 아닙니다만 자, 임수가 있고요. 자, 무토가 있는데 이게 뭐죠? 편관이죠. 편관. 편관, 편관, 편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보시면은 이 사례인데요. 이 사례인데요. 자, 임수가 오화. 자, 오화를 보시면은 정제지 않습니까? 네, 정제가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4번 자리를 가지고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민일주가 무오월에 태어났죠. 그러면 임수의 입장에서 오화는 정제가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정제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위에 이것이 이제 투출이 돼야 돼요. 투출이 돼 있는지 안 됐는지를 그 다음에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사례 보시면요. 김일주가 정해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기토의 입장에서 해수를 봤을 때 정제라고 쓰여 있죠? 네, 정제입니다. 자, 정제인데 이것이 위로 투출이 돼야 돼요. 네, 위로 투출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같은 오행이 여기에 그죠? 개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개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수가 있을 때는 정제격이 되는 것이죠. 위에가 이렇게 투출이 되기 때문에 정제격이 됩니다. 자, 여기는 투출이 안 됐죠. 투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밑에 지장간이라고 있습니다. 오화의 지장간은 병기정이죠. 자, 병기정 중에 위에 비슷한 게 있나요? 즉 화나 토가 있나요? 자, 오행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화는 없고 토는 있죠. 토. 무토가 두 개나 있습니다. 따라서 무토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토가 올라가는 거죠. 토가 올라갔을 때 이 기토는 뭡니까? 정관이죠, 정관. 그래서 같은 오행이 있을 때는 이게 그대로 표출이 돼서 정관격이다라고 이제 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례는 오히려 정제격이라고 해서 금방 잘 되는데 첫 번째 사례는 이 정제가 위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장간에 있는 것을 두 번째로 보게 되면서요. 그 중에 뭐가 투출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위에 같은 오행이 있는 경우에는 지장간에 있는
십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격이다. 네, 정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분들의 이제 팔자를 이렇게 보면요, 두 분 다 전부 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관격이다라고 했을 때, 네, 정관격이다. 재성이나 인성이 있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재성이나 인성이 있고 왜 이 얘기가 왜 있을까요? 그것은 재생관이라서 그러겠죠. 재생관.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팔자다 그러면 재생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생관. 네. 또는 관인상생. 굉장히 좋은 팔자죠. 관인상생, 재생관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성이 있다 그러면 재생관되기 때문에 재하고 관하고 같이 있는 경우, 재성과 정관이 같이 있는 경우 재생관이죠. 같이 글자가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좋죠. 그래서 인성이 있다. 그것은 뭘까요?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관인상생. 즉 정관, 정관과 인성이 함께 있으면 관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좋다. 자, 형충, 상관, 겁재, 칠살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형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의 작용을 이제 드러냅니다. 충이 그러면 충돌이죠, 충돌. 물론 이런 형충은 천간에 있는 걸까요? 지지에 있는 걸까요? 지지에서 형과 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만세력 보시면 밑에 형이라고 쓰여 있고 충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정관격으로서의 파격이 되고요. 성격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다 성격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관.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좋다라는 거 재생관 또는 관인상생 말씀드렸어요. 자, 안 좋다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안 좋다라는 거 대표적인 게 상관견관이라는 것입니다. 상관견관. 자, 상관이 견관, 관을 보는 것이죠. 상관이 있으면 왜 안 좋다는 거죠? 상관이 견관, 관을 보기 때문에. 그럼 상관이 관을 보면 왜 안 좋을까요? 관을 상하게 하는 게 상관이니까. 관을 상하게 하는 것과 관이 함께 있으면 관이 온전할까요? 관이 상하겠죠. 그래서 상관이 있으면 안 좋습니다. 자, 겁재. 겁재나 칠살이 없는 것. 자, 겁재나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제가 겁탈당한다. 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굉장히 제약하는 것입니다. 나를 제약하는 것. 살이죠, 살. 그러한 살도 없고, 그다음에 재물을 겁탈하는 또는 나 자신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지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관격이라는 게 일단 재생관도 되고 또는 관인상생도 되면서 이러한 형충이라든가 상관, 겁재, 칠살이라고 하는 안 좋은 것들이 없을 때 정관격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상관이 있긴 한데 인수가 투출되어 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월지에 드러난 그 오행이 제대로 인생에서 발휘가 되는 게 성격입니다. 자, 발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요 통제, 제약하는 것이 있게 된다면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상관이 있어요. 상관.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식재관인이지 않습니까? 비식재관인. 비식재관에서 두 번째 있죠. 비식, 식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별표에서 보면은 비식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요. 자, 이 자리가 비식재관인이에요. 그죠? 비식재관인. 자, 화가 이건 물론 목화토금수지만 자, 화 자리에 상관이 있어요. 상관. 자, 비식재관인입니다. 자, 인성. 자, 인수가 뭐를 극하죠? 상관을 극해요. 그래서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인수가 극하게 된다면 별로 상관이 없다. 그야말로 그런 얘기죠. 상관이 있는데 인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관이라고 하는 상관견관이라고 하는 나쁜 기운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정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상관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상관을 제압하는 인수가 투출해 준다면 나쁜 것을 즉 제거해 준다면 좋다는 얘기죠. 자, 칠살도 없어야지 정관격인데 칠살이 만약에 있다.
그럼 합살이라고 해서 합에 의해서 합에 의해서 만약에 그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즉 합거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는 제격인데요. 자, 재생관. 아까 제가 재생관 좋다고 말씀드렸죠? 재생관 좋죠. 자, 식신이 있어요. 식상생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상생재. 식상생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나열해 볼까요? 아까 재생관. 자, 재생관이 있습니다. 재생관. 그다음에 관인상생. 자, 재하고 관이 같이 있는 거고요. 관하고 인하고 같이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 좋습니다. 그런 경우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안 좋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안 좋은 경우는 상관, 견관이라고 했죠. 자, 상관, 견관. 자, 상관과 관이 같이 있어요. 그럼 안 좋죠. 자, 두 번째, 재생관에서 식신이 이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식신생재라는 말이 있어요. 자, 좋은 건 노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식신생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신이 있고 재가 있어. 그러면 좋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생관할 때 식신이 있는 것. 자, 식신생재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식신이라는 건 뭘까요? 몸으로 활동하는 거죠. 몸으로 활동하는 것. 그런 게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식상생재라는 말도 있거든요. 근데 식신이 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관이 있어도 좋은 경우 있습니다. 근데 식신보다는 좀 그 효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비겁이 있는데 식상 투출한다. 비겁이 있는데 식상 투출한다. 자, 또 안 좋은 거가 뭐냐면 군겁쟁제라고 있습니다. 군겁쟁제. 자, 군겁쟁제. 자, 재가 있는데요. 자, 겁재. 비견겁재가 군을 이루고 있고요. 재가 있는 경우에 안 좋습니다. 군겁쟁제. 즉 비견겁재와 재가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비견과 겁재가 재와 함께 있으면 안 좋다. 그 얘기는요. 형제들이 많아서 흥부의 가족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흥부가 이를테면 12 아들, 딸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옥수수 하나를 갖고 와도 그 수많은 가족들이 하나를 가지고 다툽니다. 그래서 많이 돈을 번다 하더라도 금방 그 재물이 없어지죠. 그래서 군겁쟁제는 명리학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비겁이 있어요. 비견겁재가 있어요. 그러면 안 좋겠죠. 군겁쟁제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식상이 투출돼 있어요. 자, 비겁이 있다 하더라도 식상에 의해서 식상생재해서 재물이 또 많으면 괜찮다는 거죠. 아까 흥부의 그 자녀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먹을 게 많이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겁이 있다 하더라도 먹을 게 많이 있으면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겁이 있다 하더라도 정관이 비겁을 제압하면 괜찮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아까 비식, 재, 관, 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목의 자리가 비견겁재다라고 했을 때, 자, 그것을 제압하는 게 뭐죠? 그것을 제압하는 것이 관입니다. 그래서 비견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제압하는 것이 관이기 때문에 관이 많으면 그 수많은 비겁을 제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식신제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신제살도 마찬가지. 여기 살이라는 게 칠살을 얘기하고요. 이게 편관이거든요. 편관을 식신이 제압할 수 있어요. 식신이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편관, 이게 편관이죠. 편관. 자, 금의 자리가 편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식, 재, 관, 인. 자, 근데 편관 살이 많아요. 살이 많을 때, 자, 이걸 제압하는 게 뭐죠? 제압하는 게 식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신제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설령 여기 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압하는 식상이 있게 되면 괜찮다.
예,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게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칠살이 있는데 양인이 있는 것. 예, 칠살이 있는데 양인이 있습니다. 자, 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관이죠, 관. 예, 관인데 양인이라는 것은 비겁입니다. 한 칼 하는 것입니다. 예. 한마디로 칼과 칼이 충돌하는데 칠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엄청난 내가, 그죠? 어떤 파워가 있다면 그 살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칠살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어떤 뭐 조폭과 조폭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엄청난 나를 죽이려는 그런 기운이 있더라도 내가 조폭이면 그것을 견뎌낸다는 좀 특별한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